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통에 관한 주제로 또 돌아온 언어의 진수, 소통의 진수입니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요즘에는 이혼을 위해서 오픈런을 한다. 그러니까 같이 방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꼴 보기 싫어서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이제 줄이 엄청 길어서 그것을 같이 기다리기 싫어서 오픈런을 한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마 그분들도 서로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서 정말 그만큼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각자만의 이유가 있겠지만 소통의 문제에서 그게 많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소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소통 시리즈를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개, 사실 이게 하나의 이야기거든요. 이거 하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은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듣자. 그리고 두 번째는 꼬아 듣지 말자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근데 이게 보통 또 이 MBTI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MBTI의 NS 차이에서 많이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N은 조금 더 직설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S는 조금 더 이제 사회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좀 간접 화법을 구사를 많이 하는 게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다 비율이니까 이건 너무 길죠? 간접 화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N이 이제 목이 마르다. 누군가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그냥 그 순간 정말 다른 의도 없이 내가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마시자 라거나 아니면은 뭐 좀 사와주면 안 되냐? 뭐 좀 사와줄래? 라는 뜻으로 목마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의도와 말이 있는 그대로의 말이 똑같은 분이 있고 그 마음속 의도죠. 마음속 말하고 실제 말하고 다른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사실 굉장히 많이 소통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또 특히 회사나 군대에서 특히 이게 많이 발생을 해요. 군대에서는 조금 더 이제 말을 할 때 물론 직설적으로 너 이거 고쳐, 너 이거 왜 그래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이게 간접적으로 너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설명을 잘 하면 좋을 텐데 이 말을 듣고 아마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도와 실제 말이 다른 분이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돌리는 정도도 되게 달라요. 돌리는 정도도 달라서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어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본 뜻이에요. 전달하고 싶은 뜻인데 이거를 직설적으로 말하기엔 좀 뭔가 부담스러우시다든지 아니면 원래 화법이 그래서 이걸 돌려서 어디 좀 들어간다고 해야겠다. 그러면은 카페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근데 카페에 가자는 뜻을 또 그러니까 일단 1번 나 다리가 아파서 어딘가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두 번째
우리 어디 카페라도 들어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돌려서 세 번째, 혹시 목마르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를. 그래서 근데 상대방은 근데 상대방은 하필이면 의도와 말이 똑같은 거죠. 그럼 그 사람 귀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목이 마른가? 그러니까 로봇처럼 나는 목이 마른가 마르지 아니한가, 그 질문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목이 안 마르면 나 목 안 마른데 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도와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은 그냥 질문이 와서 그대로 대답을 한 거고, 근데 이 의도와 말이 다르신 분은 나는 사실 어디 들어가서 쉬고 싶어 라는 뜻을 전하는 건데 상대방은 무시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분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마음이 계속 상하다, 나는 분명히 표현을 했는데 근데 상대방은 그거 표현한 걸로 전혀 모르거든요. 꿈에도 모르고. 근데 나는 계속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무시하는 상황인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이게 쌓여서 결국에는 이분을 공격을 하게 돼요. 다른 일에서든지 아니면은 너는 왜 내 말을 무시해? 왜 나한테 신경 써주지 않아?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의도와 말을 똑같이 생각하는 분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거죠. 왜냐면 나는 상대방 말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데? 아니면 그게 어떻게 그 말이야? 라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둘 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성격이면은 이 분야에선 소통의 우리가 적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해를 하거든요. 너 오렌지 주스 마실래? 예를 들어서 이 뜻이 어딘가 들어가자라고 하던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 뭐 여기 좀 덥다라는 것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자라는 뜻으로 전달하든지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좀 덥다라는 말을 의도와 말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덥구나, 거기서 끝이에요. 뭔가 행동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돌려 말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냥 인풋이 그냥 그거예요. B가 덥구나,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말하니까 또 그게 소통에 오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야, 좀 덥다, 우리 에어컨 있는 데로 가자. 그래서 그래? 하면 이제 가는 거죠, 둘이 아무런 문제 없이. 왜냐면 직설적으로 얘기했고 소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끼리끼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좋고 나쁘고가 없는데, 그 의사소통 스타일이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을 경우에는 이 분야에선 갈등이 적을 거예요. 근데 높은 확률로 또 이게 서로 다르면 끌린다고, 아마 서로 다른 스타일이 만나게 되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러면은 이걸 일단 인지를 해야 돼요. 인지가 먼저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문제가 현재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혹시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내가 말을 돌려하는 사람인가? 상대방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돌려하는 사람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서로 그 차이를 줄여가야 돼요. 인지를 하고. 그걸 인지를 하셨으면은, 만약에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고 상대가 돌려 말한다. 그러면은 요구를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인지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열심히 수행해줄 용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 말하면 나는 알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조금 더, 물론 한 번에는 힘들겠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연습을 해봐주면 어때?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좀 돌려 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의사소통이 원래 그래서, 왜냐면 이건 뇌 구조라고 할까요? 이게 이 생각의 구조기 때문에 한 번에 쉽게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노력을 할 테니까 너도 조금 더 내 말의 의도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주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 서로 노력을 하자. 이거는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서로 조금씩 맞춰가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지점이 올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기 있던 분과 여기 있던 분이 조금씩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완벽하게 만날지는 완벽하게 만날 수도 있죠, 중간에. 근데 어느 정도 가끔씩은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기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경우에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왜냐면 차이가 있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렇게 조금 돌리는 정도가 다른 사람 달리다. 누구는 직설적이고 누구는 돌려 말한다. 근데 그거를 서로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걸 인지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의사소통 방식을 닮아가려고 하면은 이게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또 그게 또 재밌어요. 되게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의사소통 방식이 있구나 알게 되기도 하고 재밌어서, 이제 만약에 또 이 오류가 아니라 다른 오류라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할 텐데, 이번 영상은 소통 이제 있는 그대로 듣고 꼬아듣지 말자. 이건 사실 실제 말이 다른 분들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듣자. 아, 그게 또 듣는 것도 문제예요. 표현도 그렇고, 이게 자꾸 그냥 이 사람은 의사소통을 그냥 그대로 한 건데 그거를 막 꼬아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 오늘,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다. 이게 뭐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그럼 이제까지는 맛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느껴지는 걸 얘기한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별로였던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부정적으로 꼬아서 생각하신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꼬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말을 돌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듣고 꼬아듣지 않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고, 이제 직설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이건 사실 너무 변수가 많아서 어려운데, 한 번 더 생각하자. 추측을 해보자. 이건 또 어렵긴 하겠지만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알게 돼요. 아, 상대방이 여기서 또 꼬아들었구나.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해주는 거죠. 아, 난 이 뜻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설적으로 이제 그래, 맛없으면 먹지 마 이런 식으로 점프할 수 있어요. 그래, 평소에 맛 없었다는 거지, 그럼 먹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이제 자꾸 소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서 꼬아들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평소랑 상관없이 지금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평소에도 좋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주면은 또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A 스타일, B 스타일, A는 직설적, B는 돌려 말하기, 이 스타일이 있다는 걸 알고 서로 중간에서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소통의 오류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나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는 건지 한번 파악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2편, 3편 계속 한번 이 소통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통으로 찾아온 소통의 진수, 언어의 진수였습니다. 우리 모두 소통 잘 되는 이제 관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